자,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. 증권사 각 지점에서는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전체적인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시죠. 자, 먼저 이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입니다. 주식 60%, 현금 40% 비중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동부증권 강릉지점의 포트폴리오 주식 70%, 현금 30%로 비중이 그대로 또 유지가 되고 있고요.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의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. 주식 100%로 공격적인 그런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된 듯합니다. 자, 이 중에서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. 김진성 PB입니다. PB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주식을 꽉 채워놓으셨습니다. 어떤 종목이 담겨 있나요? 네, 지금 KT 15% 그냥 그전에 유지 그대로 하고 있고요. 마이크로 컨텍솔도 15%, 신세계포도 15% 각각 기존하고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SKC 코롱피아 20% 가지고 있고요. 종근당바이오도 20%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. 오늘 삼양사를 15% 신규 편입시켰습니다. 그래서 현금이 없습니다. 예. 네, 삼양사를 신규로 편입하셨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요. 자,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바꾸신 그 이유, 오늘 포트 전략 어떻게 세우시는지요? 네, 사실 이제 5월 초순부터 좀 의외로 좀 조정이 나타나서 조정 국면이 한 5월 중순 정도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요. 조정은 조정인데 점차 저점이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 내수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수 관련 종목인 삼양사를 추가로 편입을 했습니다. 예. 종목도 이제 하나하나 보죠. 사실 내수주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삼양사를 고르셨어요. 최근 좀 많이 오르다가 단기간에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 종목인데요. 자, 이 종목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신 건가요? 삼양사가 사실 1분기 실적도 기대를 했었는데 1분기 실적이 화학 부분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식품 부분은 기대치에 좀 부합을 하게 나왔는데 화학 쪽에서 영업 적자 3억이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1분기 실적 자체가 연결로 매출이 한 3,17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63억 정도 각각 작년 대비 매출은 2% 정도 빠졌고요. 영업이익은 20% 가까이 좀 빠지게 나온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학 부분 쪽에서 좀 많이 못 미치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고 주가가 빠져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면 향후에 2분기부터가 어떻게 되고 큰 그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Q1 이런 설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식품 쪽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PET 사업부라든가 이런 EP 쪽 엔지니어 플라스틱인 이런 화학 쪽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큰 그림을 살펴봤더니 큰 그림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분기가 화학 부분이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게다가 이제 3분기에는 구조조정 효과까지 나오면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까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좀 이번 하락을 좀 비중 확대, 어떻게 보면 신규 편입 이런 기회를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삼양사 편입을 시켰습니다. 네,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들 시세를 보니까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종근당 바이오예요. 5% 넘게 6%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종목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? 종근당 바이오 사실 되게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업 내용 쭉 살펴봤을 때 지난번 이제 바이오 종목들 다들 빠졌을 때도 또 어떻게 신뢰를 갖고 좀 많이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. 아직 주가 수준이 여기서 더 올라가줘야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. 지금 전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향으로 들어가는 PC 제품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1분기보다는 2분기, 2분기보다는 3분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 종목 중에 PBR도 굉장히 싼 상황이고 실적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주가는 개인적으로는 3월 달에 고점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계속 보유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KT가 좀 많이 밀리면서 오늘 60일선 밑으로 떨어졌거든요. 이 종목은 종목 교체 생각은 없으신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종목 교체할 생각도 물론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오늘 빠지는 이유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정부가 추가로 통신 가계 통신비 비중이 좀 높은 거 아니냐, 요금 인하 정책이 좀
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. 뭐 이런 부분,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좀 주가가 빠진 상황인데 KT를 추천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구조조정 효과가 올해부터 좀 본격화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배당주로서의 다시 귀환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인데 이 관점을 훼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매출 하락 우려는 개인적으로는 제한적인 부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여기서 61선 깨진 상황이지만 주가가 여기서 29,000원 밑으로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뭐 3만 원 정도 수준 부분에서 들어갔던 부분이어서 뭐 추가적으로 오히려 비중 확대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는 전략으로 보일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편입 관심주로 바꾸신 그 종목이 좀 있습니까? 편입 관심주 넣어놓은 종목은 예전부터 이제 계속 넣어놨던 종목인 인트로메딕 계속 넣고 있습니다. 예전 같은 경우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. 사실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 나왔던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다만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본격화되지 않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중국 쪽 진출 관련해서 소장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국 쪽 진출이 좀 기대가 하반기 부분에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국내 시장 쪽에서는 사실 소장 내시경보다는 캡슐형 내시경은 대장 내시경 쪽 시장이 훨씬 큰데 그런 대장 내시경 시장 쪽도 회사 측에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측면에서 사실 이제 오늘 새로 편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삼형사를 편입하느라고 편입을 못 넣었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상황을 봐서 집어넣으려고 보고 있습니다. 예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진성 PB와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.